자, 요즘 정말 날이 갈수록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만약에 럭셔리 명품 브랜드 샤넬이 우리 전통의 멋스러운 한복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자, 그런 호기심과 바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가상으로 샤넬 한복을 만들어 봤습니다. 미드저니에서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떠신가요? 꽤 그럴싸하죠? 자, 그런데 계속 보면 볼수록 뭔가 좀 임팩트가 부족해 보입니다. 한복 디자인보다 이 한복을 입은 이 모델이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좀 더 특별한 모델로 바꾸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이 좋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샤넬하면 딱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샤넬의 영원한 뮤즈이자 앰버서더인 블랙핑크의 제니를 이렇게 모델로 바꿔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한층 더 한복이 더 트렌드해 보이고 달라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처럼 이렇게 캐릭터 하나만 바뀌어도 브랜드나 디자인에 있어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요즘 유행하는 K-팝 데몬헌터스, 루미 캐릭터 실사화 이런 것도 요새 SNS에서 정말 많이 보이죠. 자, 그런데 루미 실사화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큰 매력이 없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이 루미 캐릭터의 실제 모티브가 된 인물도 블랙핑크 제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 얼굴만 제니로 변경을 해봤어요. 훨씬 더 매력적인 캐릭터로 탈바꿈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실제 제니가 루미 역을 맡은 이 캐대언 실사판으로 그대로 나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어울립니다. 이처럼 한 캐릭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얼굴 하나만 바뀌어도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AI에서 만든 캐릭터 인물의 얼굴만 내가 원하는 얼굴로 이렇게 쏙 변경할 수 있는 진짜 실용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다 실용적이고 유용한 꿀팁, 노하우를 더 배우고 싶다면 저희 유유케어 아티 디자인 여기 메인에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서 저희 멤버십 가입을 한번 해보세요. 좀 더 특별한 멤버십 회원 전용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미드저니 AI 디자인은 물론이고요, 캐릭터 디자인과 캐릭터 비즈니스, 다양한 또 디자인 툴팁 등 100여 개의 또 다양한 회원 전용 영상들이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가입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소식 하나 전하고 시작할게요. 자, 이 영상을 시작으로 새로운 재생 목록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바로 포토샵 실무 테크닉 재생 목록입니다. 그간 미드저니를 통해서 AI 디자인을 다루면서 좀 더 완벽한 AI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 생성뿐만 아니라 별도의 최종 보정 및 편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됐는데요. 자, 그만큼 아직 AI만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존 가장 대중적이고 완벽한 편집 툴인 이 포토샵을 통해서 AI 디자인을 좀 더 완벽하고 완성도 있게 만들어가는 포토샵 실무 팁을 알려드리는 포토샵 실무 테크닉 시리즈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꼭 AI뿐만 아니라 실무 디자인에 있어서 유용하고 다양한 포토샵 꿀팁들도 함께 다뤄갈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이 시리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캐릭터 얼굴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이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시만 보더라도 제가 기획한 대로 제니의 얼굴을 바꾸고 나서 보니까 한층 더 기존 샤넬 한복의 이미지가 더 트렌디해 보이기도 하고 일반 모델일 때보다 이미지 파워가 확실히 더 강력해졌습니다. 자, 이처럼 AI로 만든 이미지에서 얼굴만 내가 원하는 특정 얼굴로 쏙 바꾸는 작업은 생각보다 꽤 중요하고 또 필요한 작업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기존에 생성한 AI 이미지가 딱 완벽하게 마음에 들어서 절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얼굴만 딱 바꾸고 싶은 경우에요. AI 이미지 생성은 아직도 어쩔 수 없이 복불복 확률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같은 프롬프트를 써도 매번 그때마다 다른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진짜 딱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한번 나오면 그 이미지를 꼭 써야 돼요. 다시 뽑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항상 실무에 또 AI를 활용하다 보면 꼭 편집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는 또 그때마다 이미지가 자꾸 변형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자, 여기 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샤넬 한복 이미지는 그대로 하고요, 얼굴만 제니로 바꾸고 싶은 상황입니다. 자, 기존 샤넬 한복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서 이 이미지 프롬프트로 이렇게 활용을 했죠. 또 프롬프트에는 이렇게 블랙핑크 제니라고 분명 입력을 또 했어요. 하지만 어디를 보더라도 생성된 이미지 보면 블랙핑크 제니의 얼굴 이미지라고 볼 수가 없죠. 약간 유사할 수는 있으나 누가 봐도 제니가 아닙니다. 자, 더군다나 이 한복도 다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한복의 이미지가 같지 않습니다. 다 변형이 일어났어요. 자,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제니라는 특정 유명인사 언급 때문입니다. AI에서 특정 인물 사용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저작권 문제를 활용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 미드저니 사이트에서 이렇게 제니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제니 이미지들이 하나같이 제니라고 볼 수 있는 이미지들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나 오랫동안 유명한 의인이나
이런 특별한 유명한사 아닌 경우에 웬만해서는 이렇게 똑같이 이미지가 표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프롬프트만으로 AI에서 원하는 인물로 딱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옴니 레퍼런스에서 제니 사진을 직접 더 추가를 해서 더 명확하게 얼굴 변경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자,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니의 이 실제 인물 사진을 이렇게 옴니 레퍼런스로 적용을 했고, 기존의 이 한복을 좀 유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미지 프롬프트로 이렇게 교체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니는 확실히 이번에는 얼굴이 제니답게 좀 더 나오긴 했어요. 아까보다 훨씬 더 옴니 레퍼런스의 특성상 훨씬 더 제니에 가까운 인물을 뽑아냈는데, 문제는 기존에 마음에 들었던 이 샤넬 한복도 그대로 나오길 바랬는데 변형이 됐다는 점이에요. 자, 이럴 때 또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의 이미지를 100%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만 편집할 수 있는 미드저니의 에디트 기능이 있습니다. 에디트 기능. 자, 이렇게 에디트 모드에서 기존에 만들었던 샤넬 한복 이미지를 불러왔고요. 여기서 얼굴 부분만 수정하고 싶기 때문에, 자, 에디트의 부분 수정은 여기 보이는 이레이저 브러쉬로 이렇게 얼굴 부분만 수정할 거기 때문에 그 영역을 이렇게 이레이저 브러쉬로 지워주면 됩니다. 프롬프트만으로 블랙핑크 제니가 잘 표현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캐릭터 레퍼런스로 실제 블랙핑크 제니의 얼굴을 참조 이미지로 넣어서 뽑아볼 거예요. 자,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에디트에 옴니 레퍼런스가 아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캐릭터 일관성을 위해서는 캐릭터 레퍼런스를 쓰셔야 되는데, 캐릭터 레퍼런스를 쓰시려면 자, 여기 설정에서 버전을 이렇게 7이 아닌 6.1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캐릭터 레퍼런스는 6.1 버전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7에선 적용이 안 돼요. 기존에 만들었던 이 프롬프트도 그대로 넣어주고 서밋 에디터를 통해서 최종 생성을 해보면, 자,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얼굴이 딱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디트를 활용하면 기존에 있는 이미지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으면서 얼굴 부분만 이렇게 딱 변경은 가능한데, 이상하게 이 에디트에서 얼굴 부분 수정할 때 인식률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아무리 해도 AI에서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 얼굴로 변경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자, 다양한 방법을 써봤지만 여전히 제니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난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기존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특정 얼굴로 쏙 바꿀 수는 없을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포토샵 후보정이에요. AI 디자인 툴들이 앞다투어 나날이 업데이트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완벽하진 못합니다. 그러기에 더 완벽하게 AI 이미지를 실전에 또 활용하기 위해서는 후반 편집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안 되는 AI를 붙잡고 또 의미 없는 복불반 룰렛만 계속 하실 수도 있어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과감하게 포토샵으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자, 먼저 작업하기 전에 중요한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자, 원본 이미지의 캐릭터 얼굴 그대로 활용하시는 것보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에디트에서 1차로 얼굴 바꾸기를 시도한 이 이미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을 더 권장드립니다. 자, 원본 얼굴보다 한번 이렇게 에디트 1차 작업을 거친 얼굴이 자세히 보시면은 눈, 코, 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얼굴형이나 헤어라인 뭐 이런 부분들도 아주 미세하게 이 눈, 코, 입에 맞춰서 1차적으로 좀 다듬어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포토샵에서 얼굴 합성하고 편집하기에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래야 후반 포토샵 보정 작업 공정이 효율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포토샵 작업은 AI로 작업하기 어려운 그 한계를 최종 보완해주는 보조 용도로 활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공정을 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포토샵에서 내가 원하는 얼굴로 바꾸기 위한 얼굴 합성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자, 이럴 때 정말 손쉽게 얼굴을 합성할 수 있는 포토샵 실무 테크닉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디트에서 1차 작업했던 이 이미지와 최종 합성하고 싶은 이 제니의 얼굴 두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이렇게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아무리 해도 완벽한 제니 얼굴이 AI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포토샵에서 제니 사진으로 직접 합성을 해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제니 얼굴 사진에서 이 얼굴 외곽선까지도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라소 툴을 통해서 얼굴 부분의 안쪽 부분 눈, 코, 입 이 정도만 영역을 해서 제가 한번 따보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컨트롤 J를 눌러서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로 지금 합성을 해줄 거니까 컨트롤 T를 눌러서 이제 보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가져온 이 제니 얼굴을 사이즈나 뭐 기울기 등을 보정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뒤에 있는 이미지가 비쳐서 보여야 이제 좀 더 완벽하게 레이아웃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 가져온 이미지의 이 투명도를 여기서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볼게요. 조금 이렇게 낮추시면 뒤에 이미지가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눈, 코, 입을 맞춰서 할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위치를 좀 맞추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막상 놓고 보니까 이 서로 합성하려고 하는 이 피부 톤도 너무 현저하게 틀리고 너무 어색하죠? 하지만 여기서 더 손대실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자, 오늘의 꿀팁은 자동으로 다 이걸 해결해 줍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얼굴을 페이스라고 일단 해볼게요. 페이스라고 하고, 혹시 모르니까 이 페이스도 새로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한 걸 가지고 쓸게요. 요거는 원본은 잠시 이제 숨겨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배경 이미지, 이 원본 이미지도 바디라고 하고 제가 이제 원본도 하나 더 복사를 해두고 만들어 둘게요. 자, 이렇게 제니 얼굴 부분만 뜯어서 가져온 이 레이어를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른 채로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해당 레이어가 이렇게 선택 영역이 잡힙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선택 영역보다 조금만 더 작게 축소해서 영역을 잡아주는 기능이 필요해요. 자, 이건 여기 위에 상단에 셀렉트 메뉴에서 모디파이가 있습니다. 자, 모디파이에서 컨트랙트 셀렉션이 있어요. 자, 여기 컨트랙트 셀렉션이라고 나오죠. 이 컨트랙트 셀렉션을 픽셀을 한 4 정도만 줘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까 선택 영역보다 이렇게 조금 더 안쪽으로 좀 축소되면서 선택 영역이 좁아졌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번에는 그 밑에 아까 복사해뒀던 이 뒤에 배경 레이어, 이 바디 레이어를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 선택된 레이어를 지워볼게요.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티가 안 나지만 제가 이 위 레이어를 꺼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지워진 게 보이죠? 제가 위에 걸 투명도를 줘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 영역을 조금 더 작게 줄인 이유는 이 페이스 레이어와 이 밑에 바디 레이어 두 이미지 합성을 좀 더 맞물려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페이스 이 레이어와 그 밑에 있던 바디 레이어 두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에디트에 여기 오토 블렌드 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이 메뉴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는데 이 밑에 하단에 체크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안 돼 있으면 체크를 다 하세요. 자, 그리고 현재 이 상태 그대로 건들지 않고 파노라마 상태 그대로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디트의 오토 블렌드 레이어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에 정말 자연스러운 합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 레이어 구조도 보시면 기존의 이 페이스 레이어, 얼굴 부분 레이어, 뒤에 배경, 이 바디 부분의 이 레이어, 그리고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로 병합된 머지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로 구성돼서 작업이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 이 세 개의 이미지를 일단 이렇게 그룹핑을 해놨어요. 뉴 페이스 2라고 이렇게 그룹핑을 일단 해놨고요. 자, 이렇게 그룹핑을 해놓은 이유는 이렇게 합성한 이미지를 그룹핑을 해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를 하면 여기 그룹핑 폴드에 이렇게 마스크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항상 원본 이미지를 두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복사해서 사용한 이유입니다. 그대로 쓰지 않고 하나 더 복사해서 썼죠. 자, 원본 이미지를 이렇게 두고 밑에 레이어에다 둔 상태에서 자, 여기 클리핑 마스크를 선택을 하고 정경색을 검정색으로 하면 브러쉬 칠을 하면 어떻게 되죠? 기존에 뒤에 있던 원본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죠. 원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 작업을 하다 보면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이 뒤에 원본 이미지, 특히 뭐 얼굴 윤곽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원복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정경색을 검정이 아니라 이렇게 눌러서 흰색으로 바꾸시게 되면 다시 살릴 수 있죠. 자, 이렇게 포토샵 오토 블렌드 기능 하나로 기존에 이렇게 이질적이었던 두 레이어를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로 합성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물론 이렇게 오토 레이어 블렌드 기능도 한몫을 하긴 했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공정은 바로 미드저니 에디트에서 이렇게 1차로 제니 얼굴을 반영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최종 합성 작업을 한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는 이 얼굴이었는데 원본의 이 얼굴을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됐다면 더 이 합성 과정 공정이 더 복잡해지고 더 길어졌을 거예요. 보통 합성하고자 하는 얼굴들끼리 갭 차이가 너무 크면 클수록 이 작업 공정도 많이 생기고 최종적으로 완벽한 합성도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자, 보통 이렇게 합성하고자 하는 얼굴끼리 서로 갭 차이가 최대한 안 나게 해주는 게 좋고요. 두 얼굴의 싱크로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는 또 AI가 있기 때문에 자, AI로 언제든지 그 갭 차이를 충분히 누구나 쉽게 줄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미드저니에서 에디트를 통해서 이렇게 줄였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원본 모델 이 얼굴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1차 가공된 얼굴 이미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오늘의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간단하게 합성해서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욕심내서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후보정을 별도로 추가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이미지 형태의 보정이나 색감의 보정도 추가로 할 수 있어요. 자, 이 보정 작업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작업했던 이 3개의 레이어를 그룹핑 했는데 이 이미지를 하나 더 컨트롤 J로 복사를 해서 이거를 하나의 이미지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사된 이 그룹 레이어를 여기 보시면 머지 레이어가 있죠. 컨트롤 E. 자,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미지로 병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룹화된 건 잠시 꺼두고 여기 지금 클립 마스크도 지금 여기선 필요 없기 때문에 지우도록 할게요. 지우고, 자, 이렇게 최종 이 하나의 통 이미지로 병합한 이 이미지가 지금 만들어진 상태고요. 레이어가 이 레이어를 가지고 보정을 할 건데 좀 더 편하게 레이어를 보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컨버터 스마트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로 컨버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표시가 되면서 이게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이 됐죠. 스마트 오브젝트가 변경된 상태에서 지금 필터에 리키파이가 있습니다. 자, 이 리키파이는 이미지의 형태를 보정할 때 쓰는 거고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별도의 리키파이 창이 활성화가 돼서 이제 열립니다. 자, 정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죠. 이게 다 형태를 어느 정도 보정할 수 있는 툴들이에요. 특히 이 여기 옆에 보시면 이 페이스 리키파이가 있죠. 눈 부분, 아이, 노즈, 마우스, 페이스 쉐입 다 이게 얼굴에 특화되게 나온 이 보정 툴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좀 해볼까요? 이렇게 페이스 쉐입을 통해서 이렇게 위드스, 가로 부분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도 가능하고요. 아래 턱선 부분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죠. 이렇게 이마 부분에 이런 디테일한 조정도 할 수가 있고요. 입도 그렇고 입 벌린 거라든지 크기 다양하게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코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네요. 높이 부분이라든지 양쪽 코 볼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이미지가 좀 더 이뻐지게 만들려면 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쉽게 지금 가운데 자물쇠를 누르면 양쪽이 커지지만 여기 가운데 자물쇠를 풀고 이렇게 한쪽 눈만 변경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양쪽을 이렇게 해서 아주 살짝 너무 과하게 하면 티가 나니까 이렇게 살짝만 눈을 키워줘도 우리가 흔히 뽀샵질이라고 하죠. 하실 때 이런 거 활용하시면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사용할 거는 이 툴보다는 여기 좌측에 보시면 포워드 워프 툴이 있어요. 이 손가락 모양 아이콘이죠. 요거를 누른 상태에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키로 이 브러쉬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조정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특히 여기 이 프레셔 압력이 중요합니다. 보통 압력이 좀 높으면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왜곡이 이렇게 일어나죠. 브러쉬를 통해서 이 형태를 마음대로 좀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압력이 강하면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10 정도 이하로 해두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 번 하더라도 좀 디테일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좀 더 디테일하게 커스텀한 부분을 이렇게 턱선을 뭐 이렇게 뾰족하게 한다든가 어느 한쪽 부분을 보정을 하고 싶을 때 이 툴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리키파이를 사용하실 때 정말 꼭 아셔야 되는 꿀팁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이 원본 이미지를 보면서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될지 같이 봐야 되는데 이 리키파이 특성상 해당 레이어만 보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 제니 이미지를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는 요 밑에 보시면 요 밑에 레이어에 쇼 백드롭이 있어요. 요거 체크를 눌러주시면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내가 보고 싶은 레이어가 제니 사진이었거든요. 요 제니 이미지를 누르면 그리고 모드는 항상 프론트, 항상 앞으로 나오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제니 이미지가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제 원본 이미지를 보면서 수정을 할 수 있겠죠. 뭐 지금에서도 크게 손을 안 대도 되지만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런 후보정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원본이랑 판단해 봤을 때 뭐 턱이 조금 더 뾰족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턱을 조금 자꾸 늘리거나 이마 라인, 이 헤어 라인 부분을 조금 더 이쁘게 다듬고 싶다 하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금씩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조금씩 나치형으로 보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머리통이 뭐 둘레가 너무 두껍다고 하면 조금 이렇게 줄여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압력을 너무 과하게 하면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 부분이나 특히 얼굴 윤곽선 부분을 조금 더 나는 원본과 맞춰서 살리고 싶다. 턱을 좀 더 샤프하게 살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약간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리퀴파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한 이 외형 형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좀 변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존의 원본 이미지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약간의 이런 식으로 눈, 코뿐만 아니라 약간 외형 부분도 변한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색감, 톤 이 부분도 약간의 보정이 필요하겠죠. 자, 이때도 역시 이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를 선택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여기 필터에 카메라 로우 필터를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카메라 로우 필터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또 별도의 카메라 로우 필터가 팝업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말 많은 메뉴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베이직 모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이 템퍼처, 색상, 온도 이런 식으로 좀 더 따뜻한 온도의 색상, 낮은 온도의 색상 이런 식으로 색 온도를 조정할 수도 있고 틴트 색조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익스포저 노출이라든지 콘트라스트, 밝기 대비,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가장 밝은 부분, 섀도우, 어두운 부분 조정할 수 있고요. 화이트 부분, 블랙 영역 부분 이렇게 각각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츄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채도도 조정을 하실 수 있어요. 낮추면 조금 더 중후한 분위기의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최대로 올려서 좀 비비드한 느낌의 컬러도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이 모든 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직접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또 이 커브를 통해서 이미지의 밝기 및 대비를 좀 더 상세하게 또 추가하고 조정하고 싶다면 이 커브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리면 밝아지고 아래로 내리면 어두워지는데 여기에 각각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게이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이라이트 가장 밝은 부분을 더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이렇게 부분별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전체적인 라이트 부분을 더 밝게 한다든지 낮게 한다든지 특히 이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자 영역을 진하게 더 어둡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도 보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또 합성을 하시다 보면 지금 샘플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하다 보면은 이 서로 합성하는 이미지에 해상도 차이가 있다든지 자, 이때는 또 이 밑에 하단에 이펙트 또 패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레인이라고 있죠. 자, 여기 그레인을 눌러보면 좀 더 이렇게 보이죠? 올렸을 때 텍스처 질감 효과를 넣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또 합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을 낼 때 이런 그레인 효과와 함께 이 비네팅 효과도 있죠. 이게 주변 가장자리를 어둡게 하거나 반대로 하면 가장자리가 하얗게 이런 식으로 좀 더 빈티지하고 좀 다른 필름 카메라 같은 좀 색다른 분위기를 내기 위한 이런 보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뭐 너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자, 오늘의 핵심은 얼굴 합성 기능이니까 자, 이런 보정 기능 설명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포토샵을 통해서 보정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종 보정까지 한 이미지를 원본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색감의 톤도 좀 바꾸고 이 형태들도 좀 바뀐 게 보이죠? 자, 이렇게 정말 간편하게 포토샵으로 AI에서 못했던 얼굴 바꾸기, 이 얼굴 합성을 이렇게 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 제가 스마트 오브젝트를 한 이유는 이렇게 카메라 로우 필터랑 리퀴파이 필터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더블 클릭을 눌러서 이 해당 필터 옵션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서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 레이어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한 이유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한 번으로 또 끝내지 않고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거. 외형의 보정은 리퀴파이로 색감은 이 카메라 로우 필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원복하거나 다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로 내가 원하는 특정 인물을 만들기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포토샵에서 내가 원하는 얼굴 사진으로 직접 합성을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작업물을 100% 실전에 써먹으려면 반드시 최종 편집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더 완벽하고 내 입맛에 맞게 커스텀을 해야 한다면 더더욱 필요할 거예요. 자, 그때 결국 우리는 포토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 이 넘버원 편집 툴인 포토샵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마음 먹었다면 기본적으로는 포토샵을 좀 다루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어차피 AI로 기본 원소스는 만들어낼 수 있어도 최종 활용에 따라서 편집이 이렇게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더군다나 AI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포토샵을 통한 후보정은 또 반드시 필요한 공정 중에 하나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AI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전에 정말 유용한 포토샵 꿀팁 등을 오늘 새롭게 선보인 재생 목록, 이 포토샵 실전 테크닉 재생 목록을 통해서 계속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실용적이고 유용한 꿀팁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메인 홈페이지 프로필 아래 이 가입 버튼을 눌러서 멤버십 전용 영상과 기타 서비스를 만날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가입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정보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